오늘라도 정치권에서 일어난 소식을 여러분께 차분하게 정리해드리는 정치 알파고 순서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거부,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경찰 사이에 격화되고 있는 개, 돼지 공방 등 전해드릴 소식이 많습니다. 먼저 개헌안 발의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대통령께서 발의하실 헌법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은 올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개헌에 관한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국회가 개헌 논의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개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얘기 들어보니까 대통령 개헌안 그대로 통과 안 시켜도 된다, 이런 생각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국회가 진도를 나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발의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계속, 지난번에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문을 열어놨으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처리할 수 있다 하는 문은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지금 국무회의가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 40분쯤 걸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 방문을 해 있기 때문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를 했고요. 지금 나오는 대로 국민의례 그리고 모두 발언 끝나고 나서 10시 8분에 상정이 됐고, 김혜숙 법제처장이 제안 설명을 하고 장관들이 관련 발언을 한 뒤에 모두 사인을 해서 10시 48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상정되고 나서 40분 만에 의결이 됐습니다. 원래 국무회의라는 게 항상 매주 화요일 날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날짜를 맞추다 보니까 오늘 월요일인 오늘 열리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왜 그랬죠? 네. 상을 당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어제 모친상을 당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모친상이라서 빈소를 지켜야 되는 입장인데, 오늘 대통령도 지금 부재 중이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국무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직접 나와서 국무회의 의결을 하고 나서 또 다시 바로 빈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슬픔을 당했지만 나란 일이 우선이다. 네. 이렇게 또 주변에서는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 전자서명을 했죠? 네, 우리 시각으로 정확하게 1시 35분입니다. 현지하고 5시간 정도 차이가 나니까 거기는 오전 8시 예. 35분. 그래서 숙소에서 했다고 조금 전에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의결을 했습니다. 결재를 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잠시 뒤에 이제 오후 3시에 김혜숙 법제처장하고 한병도 정무수석이 가지고 국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달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식으로 이제 제출이 된 겁니다. 발의가 된 발의 거죠. 시점은 오후 3시란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발의가 된 거고, 그것이 행정자치부로 넘어가 가지고 관보에 게재가 되면은 행정안전부로 넘어가면 관보에 게재가 되면은 이것이 정식으로 이제 발의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 제출 시점이 아니라 관보 게재 시점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절차 거쳐서 언제까지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됩니까? 자,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해야 될 법적 일정이 있습니다. 자, 오늘 넘어갔으니까 발의 공고가 되겠죠. 그래서 60일 이내로 표결을 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의결을 국회가 하게 되면은 정확히 5월 24일, 늦어도 5월 24일이기 때문에 60일이 그 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늦어도 5월 24일까지는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국회가 의결을 했을 경우에는요, 국민투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18일 전까지는 국민투표를 국민들에게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6월 13일은 이미 결정이 된 지방선거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려면 늦어도 5월 24일부터 18일 전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5월 24일 날 공고를 해야지만이 6월 13일 날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마련한 개헌안, 그동안 뭐 자문위원회 이런 데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했고 저희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대통령 개헌안일 뿐입니다. 아직까지 이것이 곧바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에 그대로 담긴다, 이런 보장은 없는데요.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돼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가능성 어떻습니까? 자, 현재로서는 결과만 이야기하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예. 예.
3분의 절반도 아니고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3분의 1. 그러니까 지금으로 의석으로 따진다면 98명이 반대만 해도 이게 안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 의석만 해도 116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홍준표 대표의 말대로 들어가서 반란표가 없는 그냥 전체 보이콧을 할 경우에는 불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당들도 야당들도 상당히 반대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3분의 2의 찬성으로서 의결이 된다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예,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를 한다. 이것은 국회 여야를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 지난해 대선 때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권은 이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로 발의되는 오늘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시청자 여러분 한번 직접 보시죠. 촛불 시민의 명령이고 주권자 국민의 개헌이라 할 것입니다. 정치권은 6월 동시개헌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회 내 성실한 논의와 개헌 준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회와 상의하지 않은 대통령의 일방적 개헌 발의는 해방 이후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에 이어서 네 번째 독재 대통령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번 헌법 개정 쇼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청와대 주도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것은 현 상태에서는 삼척동자도 뻔히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개헌을 정정의 도구로 삼으면서 국회 통과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아무 역할도 못하면서 청와대만 바라보는 민주당이나 개헌 확보를 무기로 횡포를 부리는 자유한국당이나 독인 개긴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양쪽을 다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원내 5당 정치협상회의가 즉각 개최돼야 한다. 이것만이 국민의 개헌 요구에 응답하는 길이다. 야당 반응 보면 말이죠. 민주당은 뭐 예상이 가능한 반응인데 야당 반응은 조금 결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결사 반대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바른미래당은 상당히 양비론에 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민주평화당이라든가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다가 무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 앞으로가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놓고도 상당히 반응이 다릅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여당을 제끼고 지금 야사당이 협의체를 구성하자.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헌을 논의하자 이런 이야기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당들은 무슨 소리냐.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5당이 다 같이 여야가 같이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다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조차도 다른 의견을 내놓기 때문에 이것을 한 목소리로 내고 그리고 또 정해진 시간 내에 결정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발의가 되고 나면은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첫째는 여야가 합의해서 새로운 개헌안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안은 철회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자, 이번 지방선거 때 하지 않고 다음 새로운 안을 여야가 합의를 해서 우리가 다음에 하자 하는 것이 또 있을 그러니까 거고요. 시기를 합의할 수 있다. 그렇죠. 이 시기를 얘기겠죠? 예. 올 연말로 한다든가. 그다음에는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지금 대통령의 안을 최종 표결을 붙여서 부결을 하든 가결을 하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최악이네요. 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보나마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같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저는 결론으로 본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선책은 뭐냐면은 언제로 정해서 내용을 정말 심도 깊게 서로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그게 국회의장도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용을 일단 합의를 하고 언제까지 하겠다고 합의를 한다면은 국민과 대통령께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입장을 설명하면은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그 시기보다도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의견들이 모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개헌 열차는 이제 출발을 한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개헌 열차가 종착역에
예정된 시각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말 기억나시죠? 교육부 고위 공무원이 민중은 개, 돼지다 이런 발언했다가 파면까지 당했었는데 소송까지 했다가 파면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제 복직하게 됐다. 이런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개, 돼지라는 표현은 정말로 원색적인 비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발언에 비난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민중을 개, 돼지에 비유했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제1야당과 대한민국의 경찰 사이에 개와 돼지라는 단어까지 동원된 원색적인 비난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울산시청 압수수색하고 나서자 자유한국당에서 경찰을 비난하면서 이런 논란이 시작이 됐죠. 경찰이 급기야 정신줄을 놓았습니다. 정권의 사냥개가 광견병까지 걸려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닥치는 대로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장제원 수석 대변인뿐 아니라 다른 대변인 홍준표 대표까지 이런 비난, 경찰 비난에 동참을 했는데요. 어떤 발언했는지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정치 경찰이 정권의 사냥개를 자처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러니 정권의 똥개나 사냥개, 몽둥이 소리를 듣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권력의 뒷공문에서 단맛을 핥아먹다가는 국민적 철퇴를 맞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도랑을 흙탕물로 만든다. 자유당 말기 백골단을 연상시키는 일부 경찰 간부들의 행태는 결과적으로 우리를 돕고 있다. 이렇게 경찰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왜 이렇게 거세게 반발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내용만 봐가지고는 마치 북한의 방송들이 굉장히 원색적인 예. 용어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굉장히 지금 원색적인 용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경찰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사건의 발단은 지난 16일이었습니다. 울산 경찰이 울산시청의 시장 부속실하고 사무실들을 압수수색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김기현 현 시장이 그날 당에서 전략공천지로 울산시장 차기 후보로 전략공천이 된 날이에요. 공교롭게도. 그랬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다른 건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에다가 돈을 받고 무슨 일을 봐줬다 하는 그런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 그날 공교롭게 그렇게 해서 압수수색을 들어갔다는 건데 이거 당 입장에서는 김기현 시장이나 또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번에 지금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공천된 사람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서 그날 이게 시작이 됐고요. 그날 바로 다음 날 홍준표 대표가 SNS에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경찰 작태는 선거 사냥개다. 그렇게 해서 별로 크게 문제가 그때만 해도 안 됐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장제원 수석 대변인의 성명이 한 엿새가 지난 22일 날 저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냥개, 광견병, 몽둥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바로 뒤이어서 또 수석 부대표까지 또 저렇게 하면서 싸움이 이제 번지기 시작을 했죠.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최근 이제 새 정부 들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의 수사권 독립 이거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상태로 한다면 도저히 해줄 수 없다는 얘기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공교롭게도 울산경찰청장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선봉에 선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잘 아시다시피 경찰대학 1기로서 그 전 정권 보수 정권 하에서도 대단히 좋게 말하면 올곧게 나쁘게 말한다면 조직하고는 좀 안 맞을 정도로 근데 특히 수사권 독립, 검찰과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대표가 SNS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뭐라고 했냐면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과연 경찰의 수사권 독립, 검경 수사권 이 조정 문제가 과연 지금 될 것이냐라고 의심이 간다라고까지 해서 이 사건이 마치 그 문제까지 번지는 것처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경찰에서 이제 들끓고 일어나니까 오늘 급기야 김성태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오전에요. 11시 30분에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별개로 이 사건과 별개로 그리고 항운하 경찰청장의 그런 내용과는 별개로 우리가 국민들의 여론을 얻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사개특위하고 논의를 해서 그건 별개의 문제로 하겠다 이렇게 진화를 했습니다. 네, 그 문제는 좀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경찰 입에서 경찰 쪽에서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해서 돼지라고 비난하는 발언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부 경찰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자기 조직에 대해서 싸잡아서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찰들이 처음에는 이 경찰 조직의 특성상 내놓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SNS를 통해서 지금 화면에 나오죠. 한자로 나오는데 시안견 유시 불안견 유불 해가지고 사냥개나 미친 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경찰관입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 내용은 이제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인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바로 밑에 보이는 그거는 서울의 한 지구대 앞에 현수막까지 내걸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경찰인데 사냥개나 미친 개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일부 경찰 같은 경우는 SNS에 한국당 당사를 경비하는 경찰들은 철수해라. 경찰을 미친 개로 여기는데 왜 거기서 생고생하면서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느냐. 뭐 이런 거 나올 정도로 상당히 감정이 격화가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 알파고 SBS의 임광희 논설위원과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